안녕하세요. 저의 경험담을 간략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전역 후 모 기업에서 에어컨 펌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고향집이 있는 진해로 내려와서 창원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와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를 동수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 또래의 직원들과 친해져서 퇴근 후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곤 했었죠. 주야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날도 저는 동수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근무 중에 동수가 그러더군요. 야, 철순이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뭐? 갑자기 뭔 일인데?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는데. 야, 반장님한테 보고하고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새벽 1시 무렵에 동수의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우선 각자의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은 후 장례식장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잘 닦인 넓은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진해 집에 들렀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려면 웅천 선명간 편도 1차로 산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어? 이 시간에 누구? 왜? 뭐 있나? 아니, 저 앞에 누가 서 있는데? 태워달라고 저러나? 우리 지금 시간 없다. 그리고 이 험한 산길에 사람이 어딨노? 어? 없네? 내가 잘못 봤나? 야, 니 졸립지? 저 앞에 차 세워봐라. 내가 운전할게. 아니다, 잠 안 온다. 뭐지?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처음에 저는 동수가 야간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착각을 한 거라 생각했고 조수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고 저게? 뭐? 왜? 야, 누가 차 세워달라고 자꾸만 손 흔들고 있다. 야, 니 아까부터 자꾸 뭔 소리 하노? 그러자 동수가 차를 세우더니 룸미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닌데, 분명히 저기서 손 흔들고 있었는데. 비키봐라, 나도 좀 보자.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겠다, 내가 운전할게. 이상하네. 그렇게 제가 운전대를 잡고 다시 부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주유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잠깐 화장실에나 들렀다 가자 하며 마음을 놓는 순간 뭐고 저게? 사방이 어두운 산길 가장자리 쪽에서 웬 하얀 손이 불쑥 튀어나와서는 차를 향해 마구 손을 흔드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전 기분 탓이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고 주유소를 향해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나 동수 입맛 때문에 내까지 괜히 헛게 보이네. 그런데 주유소 간판의 불빛에 점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룸미러로 시선을 살짝 돌린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까 본 하얀 선과 함께 둥그런 사람 얼굴의 형태가 입을 삐쭉 올리고서 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야, 니 뭐하노? 그런 동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그렇게 달리고 있더군요. 만약 그때 반대편에서 차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날 저와 동수가 산길에서 봤던 그 손은 대체 뭐였을까요?
아직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간이 흘러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진해는 그 당시에 저녁 9시만 넘어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별로 없는 한산한 곳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 전 창원에 살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진해에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낸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기억에 시간은 자정이 넘어 있었고 창원에서 진해로 넘어오려면 안민터널이란 곳을 지나가야 했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괜히 등골이 오싹한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필 제 앞에 달리던 차량도 차선을 넘나들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안전거리를 멀리 두었습니다. 제 뒤로 간간히 달리던 차들은 모두 저를 앞질러 갔고 터널로 막 진입할 때 보니까 그 위쪽에 동물들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숲을 같은 곳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훅 튀어나와서는 터널 안쪽으로 쏜살같이 휙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터널 안쪽의 불빛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터널을 지나면서 천장 쪽을 힐끗 쳐다봤는데 아까 본 것과 비슷한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제 앞에 달리던 차로 빨려 들어가듯 쑥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공포심에 괜히 욕설만 튀어나왔고 거기서 차를 세울 수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차선을 변경하며 서서히 속도를 냈습니다. 그렇게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저는 출구 쪽에 있는 속도 제한 카메라도 무시해버렸고 이를 악물고 달려서 간신히 시내 초입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그걸 본 후로 어떻게 시내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길 한편에 차를 세운 뒤 숨을 돌리며 땀을 닦던 그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반대편 차로를 빠르게 지나갔고 전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설마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하며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절대 못 자겠더군요. 전 마루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어머니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새벽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 죽었다대. 아들, 니도 그 길로 다닐 때 항상 조심해라. 그 후로 저는 일주일간을 몸살로 끙끙 앓게 되었고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체 뭘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시청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 6월 17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군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 방위산업체를 부지런히 알아봤지만 업체마다 티오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인천에 있는 31사단 훈련소에서 2달간의 훈련을 마친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위병소로 작출되어 휴가를 제외한 나머진 모두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무에 익숙해지니 멀리서 오는 간부들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고 차 종류는 물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 번호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일명 꼬인 군번으로 상병 6호번까지 막내 생활을 했던 저는 초번과 말번 2타임 2교대로 조장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초번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 반, 말번은 오후 3시 반부터 자정까지였는데 초번은 일과를 마친 후 6시 이후로 자유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꿀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가 초번 근무로 투입되었던 어느 날, 그때는 위병소 근무자들끼리만 생활관을 쓰게 되어서 당직병이 가까운 근무자를 깨웠는데 초번 근무일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저씨. 아저씨. 잠결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살짝 실눈을 떠보니 뒷짐등 아래쪽에 웬 사람 그림자 형태가 새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잠결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정도가 돼 있었고 순간 욱하고 화가 났지만 어차피 나중에 마주치게 될 사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서 앉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 시간은 3시 52분이었고 서둘러 준비를 마친 후 4시 15분경에 총을 빼러 내려간 저는 당직병에게 왜 2시에 깨웠었냐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병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 시간에 일어날 사람도 없고 위병소는 4시에 한 번 깨우는 게 단데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날 깨우러 오지 않았냐, 누가 날 깨우는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당직사관이 또 이러는 겁니다. 야, 아까 내가 배고파서 3시 좀 넘었을 때 1층 정수기 가서 컵라면 물 붓는데 위층에서 사람 발소리 못 들었거든. 너 잠 덜 깼냐? 뭔 헛소리야 자꾸. 그날 저를 부르던 기계음과 비슷했던 그 목소린 대체 뭐였을까요? 그 후로 저는 두려움에 한동안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